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봉하는 DC 코믹스 라인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DC 코믹스 라인업 포티지 영상을 통해 2022년 개봉하는 DC 코믹스 작품들의 큰 기대감이 충족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DC 코믹스 라인업 포티지 영상의 수많은 장면들을 파트별로 살펴보며 2022년 개봉하는 작품들에 대한 여러가지 기대 포인트들을 찝어드리도록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수많은 DC 코믹스 작품들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시청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장 먼저 2022년 3월 1일 국내 개봉이 확정된 더 배트맨을 가장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영화 더 배트맨은 맷 리브스 감독이 연출한 다크나이트 솔로 무비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배트맨 단독 작품인 만큼 더욱더 깊이 있고 어두운 내용을 담아낼 예정이죠. 영화 더 배트맨은 밤마다 고담시에 범죄자들과 싸워나가는 어둠의 기사의 내면을 탐구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영화 더 배트맨을 연출한 맷 리브스 감독의 특징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맷 리브스 감독의 영화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존재합니다. 바로 기존에 만들어졌던 작품들을 자신의 스타일대로 리메이크를 진행해왔던 감독이란 것이죠. 그만큼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처음 영화 더 배트맨이 완전히 새롭게 리부트된다는 것에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온라인 컨벤션 행사인 DC 팬덤을 통해 영화 더 배트맨의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완벽하게 전세가 역전되고 말죠. 제가 영화 더 배트맨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올드한 감성의 색감과 투박하고 담담한 연출입니다. 얼마 전 영화 더 배트맨의 공식 포스터가 공개되었는데 국내 반응에는 약간 올드하다는 평가를 받은 포스터였죠.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포스터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배트맨 TAS의 메인 컬러인 붉은 계열의 색감이 포스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트맨 TAS는 고담시에서 활동하는 배트맨의 근본이 되는 애니메이션 시리즈이죠. 바로 영화 더 배트맨의 나는 복수다란 대사가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유명한 어둠의 기사를 대변하는 명대사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영화 더 배트맨은 수많은 고전 작품들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티븐 킹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크리스틴이란 영화이죠. 영화 크리스틴은 영혼을 가진 자동차 크리스틴이 밤이 되면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자면 크리스틴이 등장할 때마다 섬뜩한 공포감이 밀려올 때도 있죠. 영화 더 배트맨에서 브루스 웨인이 몰게 될 새로운 배트모빌은 고담시 범죄자들을 쫓으며 그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영화적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화 크리스틴의 영감을 받은 배트모빌은 레트로한 느낌의 머슬카를 개조하여 제작되었죠. 게다가 영화 더 배트맨의 영감을 받은 원작 코믹스가 있다면 바로 배트맨 이어원과 배트맨 롱할로윈, 배트맨 에고입니다. 감독이 직접 밝힌 원작 코믹스는 배트맨 초창기 시절을 다룬 작품이기도 하죠. 이 작품들은 현재 국내에서 발매 중 단종된 책들이었지만 영화 더 배트맨 개봉 기념으로 롱할로윈과 다크 빅토리, 배트맨 에고가 정식 번역판으로 2월 말 출시될 예정이죠. 배트맨 이어원과 롱할로윈, 다크 빅토리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코믹스 입문자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책들입니다. 자, 다음 영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소개할 영화는 북미 기준으로 2022년 7월 29일에 개봉 예정인 블랙아담입니다. 영화 블랙아담은 샤잠의 숙적의 기원과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DC 더 월드 니즈 히어로즈란 푸티지 영상을 통해 블랙아담과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멤버들의 완전한 모습이 공개되었고 그 모습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슈퍼맨 더 때려잡을 피지컬을 가진 드웨인 존슨의 블랙아담은 근육이 강조된 코스튬을 통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죠. 사실 블랙아담은 영화 샤잠을 통해 DC 확장 유니버스에 합류할 것을 예고했었습니다. 블랙아담은 칸다크란 고대 국가에서 테스 아담이란 이름을 가진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샤잠에게 마법의 힘을 부여받게 되면서 칸다크 국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대량 학살을 일삼게 되죠. 결국 테스 아담은 7대제를 세상에 풀어놓은 제목으로 공허한 우주 공간으로 봉인되어지고 맙니다. 그로부터 5000년이 지난 시점이 영화 블랙아담의 주요 타임라인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영화 원더우먼 1984의 주요 로케이션 장소인 카이로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영화 원더우먼 1984는 소원을 들어주는 드림스톤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이 각자가 원하는 소원을 빌게 되면서 재앙이 찾아오게 되죠. 서기부자 아비도스는 비알리아 왕조의 영광스러운 땅을 되찾고 싶다는 소원을 빌게 되는데 My ancestral realm, the Bialian dynasty. 아비도스의 소원으로 인해 비알리아 땅을 경계로 엄청난 크기의 장벽이 생겨나게 됩니다.
비알리아는 블랙 아담이 대량 학살을 벌였던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있다는 설정을 가진 가상국가 중 하나이죠. 그만큼 영화 원더우먼 1984에서 언급된 가상국가 비알리아는 이집트와의 연결점을 보여주면서 블랙 아담의 주요 활동 지역인 가상국가 칸다크 또한 가까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비알리아는 블루비틀 힘의 원천인 스캐럽이 발견된 장소이기도 하며 영화 아쿠아맨의 사하라 사막처럼 이집트와 관련된 수많은 토템들이 앞으로 DC 유니버스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죠. 무엇보다 블랙 아담이 앞으로 통치하게 될 가상국가 칸다크는 숨겨져 있던 고대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여러 드라마 내에서 칸다크는 정치적 분쟁 지역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영화 블랙 아담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살려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임을 알 수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블랙 아담이 5천년 만에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떤 식으로 바뀐 세상에 적응을 해나갈까입니다. 그 영화적 장치는 바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이죠.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코믹북 역사의 최초로 결성된 히어로 그룹입니다. 만약 그들이 코믹북 황금기라 일컫는 골든에이지 시대에 탄생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벤져스나 저스티스 리그 같은 팀업 영화들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만큼 히어로 역사에 있어 영향력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짬대우가 필요한 전설적인 영웅들입니다. 물론 블랙 아담 또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왜 안티 히어로가 되어야 했는지 명확하게 표현되어 보여질 것이라 믿고 있죠. 블랙 아담에게 정의는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학살까지라도 일삼을 수 있는 모습 말입니다. 그는 분명히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와 가치관의 차이로 분열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죠. 공공의 적을 두고 함께 싸워나가지만 정의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화를 감상하시며 이러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신다면 블랙 아담이란 캐릭터를 이해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상반기에 개봉하는 DC 코믹스 영화 2편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블랙 아담에 등장하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멤버들과 하반기 DC 코믹스 영화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DC 팬덤의 시작, 이상 햄릿이었습니다.